안녕하세요. 예,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예, 확실히 연초가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님, 예, 아, 업그레이드, 멤버십 미드 2등급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열정님, 제명이 과연 문재인에게 굴복?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쭉 어제 그 이재명 한마디에 아주 난리가 났어, 그냥, 연동제 간다는 것 때문에. 예, 예, 열정님, 안녕하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사라방님, 안녕하세요. 최동숙님, 안녕하세요. 네, 음. 자, 오늘도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썸네일을 22대 총선 특집, 민주편 3편, 예, 그 민주 3편이죠. 자, 지금 뭐 아주 하루 종일 엄청 떠들어대는 이재명이 광주에서 한 한마디가 아주 그냥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병립형을 포기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대로 가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죠? 그럴 리가 없는데, 병립형? 이거 포기할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재명, 뭔가 있다,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제 뭐야, 박근혜 대통령님이 북콘서트를 했죠, 대구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뭐 일단은 뭐 성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판매 순위 뭐 1위, 2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이게 정말 널리 널리 확산이 돼서 제가 또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어제 멤버십 방송을 했죠. 그게 왜 멤버십 방송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평생 우리 셋째 누님처럼 첫째 누님, 둘째 누님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셋째 누님에 해당되는데 평생 셋째 누님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민감한 얘기 할 때는 좀 멤버십 방송으로 한다. 그래서 어제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설팅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차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관한 제가 아주 강력한 컨설팅, 이거 하면 정말 200석이라고 그랬어. 예, 총선 200석,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은, 어제 방송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00만 부가 팔려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예, 그, 이게 제가 어제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특집, 박근혜 북콘서트, 지난 10년의 진실을 밝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재명 뭔가 있다 지켜보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좀 풀어가서 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숙님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틴님, 제명이 연동제는 꼼수일 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00%말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예,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바이공님 안녕하세요. 예, 알파와 브로보는 역시 오늘도 들어와서 열심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커튼 갖고 노는 게 재미있는 모양이야.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어, 커튼을 갖고 그 안에 이렇게 딱 쌓여 갖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네. 브라보. 음, 음. 어, 알파는 어디 있어? 어? 어? 알파가 없어? 너 혼자 왔어? 음. 아이고. 어쨌든 예. 아주 물어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 예. 어. 음. 얌전히 있어라. 어? 어. 음. 아이고. 요즘은 뭐 워낙 커갖고 어? 이게 뭐야? 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파하고 브라보도 받고, 예, 카메라를 잘 세팅을 해놓고, 네, 됐네요. 자,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이재명의 유일한 목적은 뭐 민주당이 뭐 압승하고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자기 한 몸을 갖다가 방탄하고 싶다. 그러면 방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의 목표가 뭐죠? 151석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반, 그 300명 중에 151명은 확보해야 자기가 원하는 방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도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151석이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심심치 않게 맨 처음에 뭐 병리평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막 논의를 하다가 또 외부 압력에 의해서 민주당 내에서 너무 압력이 세게 들어오니까 또 뭐 이렇게 좀 멈칫했다가 잠깐 이거를 몇 번 했어요 그동안. 병리평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병리평으로 가느냐 연동형을 유지 이거 갖고 계속 장난질을 몇 번 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병리평으로 가길 원했을까요? 병리평으로 가는 게 이재명한테 훨씬 유리해요. 연동제보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연동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외부에다가 위성 정당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짜 정당 나중에 뭐 합할 거지만 그 비례표를 갖다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비례 티오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그 비례 연동형은 그래요. 예. 민주당 자체로는 그게 거의 없기 때문에 4년 전처럼 무슨 시민당 만들었잖아요. 더불어 시민당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돼. 근데 위성정당을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확실하게 비례에 배지를 달겠다. 그래서 위성정당으로 지역구를 안 나가고 위성정당으로 가면 위성정당에 소속되는 순간에 그 본류인 민주당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당법에 위배가 돼요.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이게 독립된 정당이기 때문에 배나라 감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민주당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일단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또 민주당에 앉아 있어서 그 위성정당한테 배나라 감나라를 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게. 예. 그다음에 그 뭐야 위성정당 그 비례로 가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역구를 갖다가 지금 개항을에 있잖아요. 근데 뭐 원희룡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만에 하나 지역구 나갔다 떨어지면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잖아. 그러면 이재명이 방탄이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국회의원이 돼야지 방탄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병리평을 해갖고 병리평은 뭐냐면 그냥 민주당 안에 그 지역구 나가는 그런 후보들이 있고 또 민주당 안에
비례로 그냥 민주당 비례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의 앞번호를 갖다가 이재명이, 왜냐하면 뭐 한 15번까지는 뭐 안전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15번 안에만 그냥 이름을 갖다가 뭐 5번으로 넣든 10번으로 넣든 뭐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자기는 그냥 쉽게 배지를 달 수 있거든요, 병립형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고 이제 연동형을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낙연 신당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은 자기를 갖다가 반대해서 나간 사람, 직접적으로 반대,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하고는 또 달라. 조국 신당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낙연 신당은 이재명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건 완전 개딸 전체주의의 독재주의 민주당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를 해갖고 나가서 만든 게 이낙연 신당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그 4년 전처럼 그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민주당은 TO를 못 갖고 오는데, 이낙연은 TO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왜? 비례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해요? 병리평하고 연동형을 봤을 때 당연히 그 병이평으로 가야 맞는 거지. 이게 상식이야. 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재명은 자기를 이 목적이 아주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탄이라는,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병이평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그 병리평을 하느냐, 뭐 그 연동형을 하느냐, 뭐 왔다 갔다 엄청 민주당 안에서도 난리를 치다가, 어떤 쇼를 벌였느냐? 그러면 우리 당원한테 물어보자. 이런 이제 쇼를 보였다고. 당원한테 물어보자면, 이제 당원이 투표를 해서 병리평에 찬성하느냐, 비례 연동형에 찬성하느냐, 이거를 해갖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그거는 뭐를 염두에 두고 그 이재명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병리평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거야. 왜? 그 개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민주당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가 이재명한테 유리한지는 다 알아. 나도 아는데 뭐. 아니, 나도 아는데 당사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병리평이 압승을 하겠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고민정을 비롯해 갖고 그 민주당 그 내부 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 어. 이게 말이나 되냐 지금.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에서 이 정당의 역사 중에 이 선거제를 갖다가 투표로, 당원의 투표로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고 뭐 딴 데서는 이거는 그 이재명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다, 뭐 뭐다, 뭐 병리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책임을 지니까 결국은 당원한테 묻어가려는 거다. 그래서 책임을 갖다가 당원한테 이렇게 하려는 거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음. 아이고, 예. 블루마운트님, 100%말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예,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바용님, 안녕하세요. 에나이조님, 안녕하세요. 울셀럽, 알파바, 브라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유로게이님, 안녕하세요. 보노코님, 안녕하세요. 유로게이님, 건국전쟁 보러, 와야, 아, 와서 오늘 방송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건국전쟁, 예. 이게 그 뭐죠? 이승만 대통령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요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게, 지난번에 뭐 무슨 뭐 좌파 영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뭐 서울의 범 그게 이제 천만을 돌파하면서 그 분위기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뭐 독재 정권 이렇게 타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건국전쟁, 이거가 뭐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그래요. 본 사람들 얘기하면 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그 과정을 갖다가 아마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많이 이런 거는 뭐 또 이 입소문으로 많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해주세요. 예. 예, 시계님 안녕하세요. 예, 유로게이님 너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사용관과 사용 시간이 적어 퇴근 후 아내와 바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요. 예.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보는데 교회들은 단체로 보러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지난주에 그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그 명성교회가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몇몇 명 될까요? 내가 아주 그 뭐 한 20년 전? 오래전에 명성교회가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훨씬 더 커졌을 것 같아. 예. 명성교회가 유명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1부, 2부, 3부 이렇게 1부, 2부 되게 새벽 기도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냥 이렇게 예서 뭐 교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된다고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그 새벽 뭐 5시, 5시 반에 그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예. 그래 갖고 뭐 교인이 10,000명이라도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뭐 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병성교회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야. 그래서 뭐 김상원 목사님이 책 제목도 아마 이런 거 뭐 낙타 무릎인가? 그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거 뭐 그런 책도 내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갖다가 1부, 2부, 3부 주일날 주일날 대예배 드리듯이 대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듯이 새벽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1부, 2부, 3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주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성가대에서는 공식 예배 아니 성가대라는 건 이게 그 일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공식 예배할 때만 성가대가 쓰잖아. 아마 수요 예배도 아마 성가대 쓰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명성교회는 독특하게 새벽 기도에도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는 정말 그 외국 분들이 오시면 이제 가끔 이렇게 오시면 가끔 모시고 이제 새벽기도 이거 보여주려고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 막 그 이 외국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예. 아, 기독교 본고지가 서양이 있잖아. 근데 서양 분들이 와 갖고 이 명성교회 새벽기도하는 거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 예. 자, 그 목사님이 김삼환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2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주일 설교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새벽 기도 때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성기도 유명한 게 그 새벽 기도라고 그랬잖아. 예.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새벽 기도 때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설교를 직접적으로 하셨답니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예.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분위기라면 이런 지금 뭐죠?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영화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회나 또 우파 그 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단체 관람하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유로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나라라고 하면서 이런 영화를 외면하는 목사님들 반성하셔야 할 때랍니다. 예. 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도.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누가 봐도 이재명은 그 병리평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뜬금없이 광주에 가서는 그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병리평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광주 가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거쳤죠?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났잖아요. 그 문재인 만나고 그다음에 광주로 넘어갔잖아.
그러고 아침에 그러니까 문재인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광주에 가서 서언을 한 게 연동형으로 간다. 이렇게 서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건 문재인한테 이거 눌린 거다. 문재인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병리평의 마음을 이재명이 바꿔갖고 그래서 연동형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그 논지가 몇 가지 있는데 왜 연동형으로 바꿨느냐의 논지가 첫 번째는 문재인이 강하게 에스킹을 했다. 너 연동형 가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때 그 문재인을 만났을 때 네가 연동형으로 가서 그런 지금 만약에 연동형으로 안 가, 병역형으로 가면 네가 국회의원 선거는 이길지 모르지만 네가 3년 후에 대권을 갔을 때 다른 그런 군소정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이나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도와주겠냐 네 대권을 그래서 그 대권 때문에 이재명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좀 3년 후를 바라보고 연동형으로 가서 내 지지 세력을 좀 많이 해갖고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겠네. 그래서 대권 얘기가 또 연관돼서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이 강하게 에스킹했다. 두 번째, 그 대권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품고 가는 연동형으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게 이제 유튜브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가 만약에 그 끝까지 병리평을 이렇게 고집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문을 갖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학살을 하면, 제가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친문을 어떻게 지금 학살하고 있는가는 지난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방송을 보시면, 그것도 멤버십 방송으로 했는데, 예, 토요일 제목이 뭐였죠? 이해찬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그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그 조직적으로 이재명이 친 이재명계를 국지역에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금은 그 친 이재명계와 친문의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재명이 양산을 가서 문재인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가 지금 엄청난 싸움을 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재와 그 평화 다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내부에서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왜 연동제로 바꿨느냐?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공천이 지금 우리가 공천을 봐야 되는 게 그 둘째 주까지 2월 둘째 주까지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거를 갖다가 그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만약에 임종석이나 제가 임종석 바로메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임종석이 만약에 성동갑에서 잘려나간다. 공천에서. 그러면 이게 대규모 탈당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쪽에서 대규모 탈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 문재인이 너 계속 이렇게 가면 친문계가 대규모 탈당을 해갖고 네가 결국은 뜻을 못 이룰 거다. 그래서 이게 그 병리평으로 안 가고 비례대표로 바꿨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이재명에 대한 분석을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전략을 쓰고 있다.
또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미 뭐 4개월, 5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아주 구구절절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가능성, 지금 언론이나 이런 그 유튜버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문재인이 강하게 에스킹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여러분, 이재명 성격 모르셔? 이재명 성격 모르셔? 아니, 문재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생각을 바꿀 사람이야? 문재인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문재인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야, 이재명이? 음. 이재명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재명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와 갖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은.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그 어릴 때부터의 트렌드, 지난 그 30년, 40년, 50년, 60년의 그 쭉 트렌드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이재명은 이렇게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아니라 뭐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서 아무리 그렇게 막 그 강압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하게 푸시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병이 병을 안 가고 연동형으로 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 두 번째 그 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통령 대권에 대한 거.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게 워낙 머리가 이 꼼수가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드러나냐면 오늘 얘기한 거하고 내일 얘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거든.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이번 일요일도 했습니다. 이게 성공 시스템과 실패 시스템. 그랬고 알아듣기 쉽게 그 한동훈의 그 시스템이 뭐고 그다음에 이 이재명의 그 생각의 시스템이 뭐다. 이걸 비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의 특징은 그때그때 일시적 그냥 그 고비만 넘고 하면 되지 아니 1년 후, 한 달 후, 두 달 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뭔 놈의 3년 후에 대권을 갖다가 생각해 갖고 지금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좌파 시민단체하고 뭐 다 이렇게 해 갖고 잘 보여야겠구나. 이게 아니야. 만약에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직 이재명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권 그것도 아니다. 그건 그때 가서 문제야. 그때 가서 또 잔머리를 쓰면 또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죠? 탈당을 한다. 대거 탈당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그 입장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국힘도 마찬가지지 뭐. 국힘도 예를 들어서 거기 만약에 이제 공천 그 뚜껑이 딱 열려고 결정이 났는데 거기 만약에 탈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한다. 그럼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뭐 나와라 그래도 나오고 뭐 나오지 마 그래서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왜? 국회의원들은 이 배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이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원 같은 사람 뭐 그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 사람도 많이 지역구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 한 청년을 민주당을 숙주 삼아 갖고 한 청년을 부활시키겠다는 그 목적이 있었어. 제가 이거는 이미 방송을 했어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측근으로 왔고 그래서 도왔고 그래서 그 호남 지역에다가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뭐 그 죽었잖아. 그때 그 두들겨 패갖고 한총련 시절에 그 사람이 오기 의장을 했을 때 결국 뭐 프락치 사건인가 그것 때문에 그 학생 시절에 그냥 두들겨 패갖고 결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다시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불출마 강유영 같은 사람이 뭐 현근택 같은 사람, 현근택은 또 뭐 성 비위 관련해 갖고 뭐 해 갖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본인 스스로가 그냥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 그 이재명을 변호했던 현근택. 자, 강유연이나 현근택이나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 사람이 권력을 안 잡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자, 국회의원이 안 된 것뿐이지 이미 이재명은 다 그 뭐 무언의 약속을 했던 뭐 유언의 약속을 했건 간에 아니 그 권력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민주연구원 뭐 이런 데가 있을 거잖아. 그 이 나름대로 그 브레인. 그럼 거기 원장 자리도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를 가. 근데 꼭 그게 의원이 아니래도 그게 앉힐 수가 있거든.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 당대표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이준석이 무슨 배지를 달아서 당대표를 했냐고. 그 당대표라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도 그냥 배지 없이도 할 수 있는 자리야. 그런 자리가 너무 많아. 이 당 안에는 이 정치 세계 안에는 그런 자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이번에 어찌어찌 사정에 의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인제 이 그 결론이 나면 제가 이거 보세요. 예언합니다. 이재명이 끝까지 민주당에 그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런 측근들 뭐 강의원이나 현근택이나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빠지는 못 달았지만 대거 그런 아주 핵심 자리에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당을 안 떠나고 충성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공천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떠난다. 이런 공식은 아니다. 설사 공천을 못 받고 이렇게 해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조건을 내걸어 갖고 얼마든지 붙잡아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문재인이 뭐 다 나오라고 그런다 그랬고 뭐 당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재명이 그런 어떤 겁박에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분명히 이재명은 병리평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선언은 비례 연동제를 선언했을까?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돼.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 근데 지금 그 뭐 언론이건 기존의 그 언론이건 유튜버건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는 데가 없어. 지금 언론이나 그 유튜브의 논조는 뭐냐? 정말 말바꾸기의 천재다. 어떻게 그냥 요렇게 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휙각 바꿔 갖고 연동제로 간다고 그러느냐? 지금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분명히 비례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병리평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 왜 선언은 연동제로 선언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근데 뭐죠? 이렇더라 채널은 딴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핵심적인 이재명의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국힘은 그 병리평으로 가던 뭐 그 연동제, 비례 연동제로 가던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차기가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계속 주장은 뭐야?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그건 주장을 했어.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 뭐야?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플랜 B.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병리평이 안 됐을 경우에
연동형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플랜 B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한동훈 차기가 플랜 B로 뭐를 했느냐?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 준연동형 유지에 대비해서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12월 지난달 30일이면 1월 31일이네. 예, 지금 2월 달이니까. 예. 음, 음. 그래서 1월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연동제로 간다. 그러면 그냥 그 4년 전 같이 똑같이 그 국힘은 국힘대로 TO를 갖다가 지역구 나가서 선거하고 이렇게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나중에 이제 비례 그 투표한 거에 따라서 의원석을 갖고 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국힘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이 신당 창당해갖고 뭐 잡아먹을 거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초창기부터 그 얘기, 이준석이 나가기 전부터 그 얘기했어. 여론조사를 해보고 다 해봐도 결국은 이준석 신당은 어디에 데미지를 준다? 국힘에는 데미지가 없어. 오히려 민주당은 데미지가 있어. 왜?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 8%가 무려 8% 되는 인원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표를 하면 민주당 표는 8%가 마이너스고 8%에 해당되는 인원이 마이너스고 유권자들이 그 8%가 어디로 가느냐?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거야. 국힘은 이준석을 찍을 사람이 없어. 그냥 그 똘마니들만 그 찍는 거지. 이렇게 뭐 8%뭐 크게 움직이는 그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가는 거는 국힘은 아무 영향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에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국힘 입장에서는 병리평으로 가나 비례형으로 가나 그 뭐야 의원 그 수를 갖다가 채우는 거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나 저렇게 싸우나. 그런데 이재명은 다르지. 병리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왜냐하면 이낙연도 신당을 다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이 핵심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이 뭐냐? 이재명은 왜 비례로 바꿨느냐? 형태는 연동형,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준연동형 선거제로 가고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거기 앞에 통합비례라는 게 있어. 통합비례.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정당을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TO를 갖고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생각은 뭐냐면 병리평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병리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재명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 형태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병리평의 선거 제도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준연동형 플러스 그 통합 비례 정당을 통해서 그 병리평의 효과를 보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재명이 병리평이 유리한 거를 명확히 알아. 근데 이거 선거 제도를 병리평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 좌판에서 너무 저항이 센 거야. 그러니까 포장은 포장은 병리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연동형으로 포장은 하되 실질적인 효과는 뭐냐?
병리평으로 선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끔 하겠다. 이게 이재명의 플랜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재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의 이 잔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잔머리 백단이야. 예. 제가 그러면 왜 이재명의 그 잔머리를 왜 이렇게 잘하느냐? 여러분 제가 방송한 그 필리핀에 대해서 시리즈로 방송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보시면 이해를 해.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한 게 아니야. 머리는 똑똑한 게 아닌데 이 환경이나 문화적으로 이 잔머리는 엄청 발달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관 이게 뭐 이게 정신줄을 갖다가 한 뭐 2, 3초를 정신줄을 놓으면 2, 3초만큼 뒤통수 맞는 거야. 그게 필리핀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안 당할 수가 없어. 다만 그 당하는 걸 갖다가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 안으로 줄이면 아주 성공한 거야. 이건 뭐 필리핀에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빵 프로로 만들 수는 없고 5% 안으로만 그 로스를 줄이면 그 내가 당하는 거를 줄이면 아주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머리의 그 많은 형태를 갖다가 내가 오랫동안 봐왔잖아.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같이 여기가 필리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한국말을 못 씁니다. 왜? 한국말을 할 대상이 없잖아. 오로지 유일하게 한국말 하는 시간이 뭐냐? 이 유튜버 시간. 예.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그 민주당에서 원래 강조했던 건 뭐죠? 계속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건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다고. 첫 번째, 비례 정당, 비례 선거제, 그 뭐야, 연동형. 그거는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왜 했다고요? 그 정의당이나 이런 군소 정당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때 그 법안이 있다는 그 공수처법 공수처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 혼자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당근을 준 게 바로 이 연동형 선거제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 그 의원수를 갖다가 의원 숫자를 늘려주겠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이나 지금 현안에 대해서 협조해라. 그래서 협조한 게 결국은 최초로 그 이런 연동형을 쓰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선거제도는 너무 복잡해 갖고 사실 아무도 몰라. 그 비례 연동형이라는 거는. 자, 그렇게 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 두 가지인데 그 연동형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를 계속 민주당 안에 의원들이 뭐 80명이 막 그 연대 서명을 하고 항의를 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였어요. 민주당 그 두 가지. 연동형을 지켜달라, 계속 유지해달라. 그다음에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병리평 이걸 갖다가 계속 하니까 지금 그 반응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반응들이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반응들이 뭐냐 하면 이재명한테 고맙다는 거야. 왜 고마워? 그래도 이 그 위성정당 이거는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지켜준 게 뭐야? 하나는 지켜줬다는 거지. 둘은 못 지켰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이 연동형이라도 지켜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피드백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이야. 자, 이재명이 병리평의 효과를 갖다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걸 뭘 통해서 누리려고 하느냐? 바로 이거야. 이 위성정당 만드는 방법을 갖고 똑같이 그 비례의 불리함을 갖다가 극복하고 병립형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4년 전에 이게 어떻게 그 통합 비례 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이나 이렇게 그 군소 정당을 모아 갖고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당은 15번 이후에 번호를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는 뭐 정의당 뭐 이런 그 군소 정당을 갖다 앞에를 티오를 주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중에 이제 끝나면 다시 합당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간 사람들은 15번 이후에 번호를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뭐야? 군소정당을 먼저 당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민주당은 그 다음에 더 표가 나오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예, 모로나즈마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면, 그 광주에서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컨셉이냐? 자, 준연동형은 우리 그 비례대표제 4년 전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야, 선거구제는. 플러스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통합비례정당이야. 통합비례정당이라는 건 뭐냐면, 국힘은 이미 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미래, 당명을 정했어요. 국민의 미래 이렇게 해갖고 창당 그 발기인까지 다 마쳤다고. 그러니까 국힘의 위성정당은 다른 정당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국힘이 단독으로 그렇게 해갖고 하는 위성정당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단독으로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지만 다른 정당들하고 합해갖고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들하고 합해갖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건데 이재명이 이렇게 표현을 해.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굳이 설명한 게 뭐냐면, 반은 위성정당이고요. 그리고 반은 연합정당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통합 비례정당을 설명을 하는데 이재명 입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그러면 통합 비례정당의 그 성격이 뭡니까? 그랬더니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반은 위성정당이고요. 반은 연합정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이재명이 뭘 생각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쓴 얘기가 뭐냐? 성격이 반은 위성정당이고 반은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준위성정당의 성격, 그러니까 완전 위성정당이 아니라 앞에다가 또 준을 붙였어. 이게 무슨 신조어야,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재명을 정확히 알면 너무 이해가 금방 와. 나는 딱 그 얘기 듣고서 이재명 생각이 이거구나. 금방 캐치를 했어. 자, 이재명의 유일한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민주당이 뭐 흥하고 망하고 이런 건 아무 관심 없다고 그랬어. 오로지 본인의 방탄만 대선까지만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대권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다 깔아뭉갤 수 있고, 뭐 대장동, 백형동 뭐 다 깔아뭉갤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략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병립형에 유지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네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잖아. 친 이재명계를 최대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위성정당에 그 통합을 한다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통합을 할 거야? 이낙연? 아니지. 왜? 이낙연하고 통합하면 이 칼라가 안 맞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비례정당의 핵심은 뭐죠? 그 번호. 누가 1번이고 누가 10번이고 누가 30번이고 이 번호. 어, 어느 정당에서 앞번호를 가질 거냐 뒷번호를 가질 거냐 이 번호가 핵심이란 말이야. 위성정당의 핵심은. 그래서 TO가 만약에 20명이 나왔다. 그럼 20번까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21번부터는 그냥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15번까지는 다 소수 정당을 줬다. 우선순위로. 그다음에 민주당이 15번 이후부터 그렇게 TO를 갖다가 가졌다. 이재명 생각은 그게 아닌 거야. 이재명은 이 앞번호에다가 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다 박아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병리평에 할 때도 그 안에 왜 비례대표로 그 뽑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병리평에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연정을 한다는 게 이준석 당도 아니고 이낙연 신당도 아니고 지금 가능성이 높은 당이 지금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는 당이 뭐예요? 조국. 조국은 컬러가 비슷해. 그리고 송영길 컬러가 비슷해. 왜? 자기를 갖다 당대표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연정을 해갖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거 친 이재명계 이사들을 갖다가 비례 후보로 왕창 앞번호를 집어넣어갖고 뭐 조국도 앞번호 주고 소영길도 앞번호 주면 한 두 명만 그렇게 주면 될 거 아니야 거기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친이계로 채우면 될 거 아니야 친명계로. 그거예요. 그게 이재명의 전략이다. 그래서 형태는 그 준연동형으로 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병리평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가 여기서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은 통과를 했어요.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재명의 제안 준연동형 플러스 통합비례정당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서조항이 뭐냐면 연동형 바탕으로 정부 심판 함께하는 정당 단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을 거는 거야 이렇게 정부 심판 그렇게 함께 갈 수 손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는 손잡기 힘들다 예, 이런 걸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구 야권연대는 추후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건 뭐죠? 마치 이걸 갖다가 오픈해 놓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이 절대 뭘 이렇게 양보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가능한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친 이재명계 후보로 채울 거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재명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친문계 의원이 나갈 명분이 없어졌어. 명분이 약해졌다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니네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뭐 내가 병리평을 가고 싶었는데 그 연동형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기엔 양보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이재명이. 그래서 너희들 뜻대로 내가 지금 이 병리평을 안 가고 연동형으로 간다. 그런데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친문재인계가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뛰쳐나간다. 그러면 이게 뭐야? 누가 욕을 먹겠어? 저놈 속물이네. 공천 못 받아고 뛰쳐나간 거네. 아무 명분도 없네. 뛰쳐나가는 명분이 없네. 이제 이렇게 자연히 욕을 먹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그런 노림수를 갖고 하지만 그 의원 숫자는 병리평하고 똑같이 내가 가겠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통할 거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이재명한테 그 크게 데미지가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인제 이번 주에 한번 날 잡아 갖고 그러면 국힘은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정치라는 거는 명분하고 실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그동안의 행동 뭐 병익평 갈라 뭐 이거 연동형 갈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뭐 연동형 그러고 뭐 위성정당 뭐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할 때 위성정당 만든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정치는 명분과 실리인데 결국 이재명은 명분을 잃어먹었어. 사실 정치에는 실리보다 명분이 훨씬 중요해요. 예. 그래야 이 명분이 왜 중요하죠? 정치라는 게 뭐야? 대중을 선동을 해야 되잖아. 어. 그 선동이라는 건 그 실리가 아니라 명분으로 선동하는 거거든. '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게 명분이잖아.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이 우선이라고 실리보다는. 그런데 그 중요한 명분을 잃었고 그다음에 실리도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연동형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실리적으로 병리평의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재명이 꼼수를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리조차 잃어버리기가 쉽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배지 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개항을 해. 무조건 나와야 돼. 그거 안 나오고는 이재명이 배지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비례로는 그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티오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다 그냥 지역구에서 될 거기 때문에 비례 티오가 없어. 그 비례 티오는 다 지금 위성정당 새로 만드는 거기서 얻어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 배지를 달아야 방탄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 갖고는 방탄이 안 돼요. 배지 단 당대표래야 방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항을을 나가야 된다고. 자, 개항을이 지금 상황이 어땠죠? 그 원희룡이 뭐 돌덩이를 치우겠다 그래 갖고 출마선을 했잖아요. 근데 원희룡보다 더 지금 그 복병이 뭐냐면 유동규예요, 유동규 씨. 유동규 씨가 개항을을 갖다가 이재명 잡기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TV 토론을 한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재명하고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왜 이재명의 실리 추구가 이게 박살이 날 수도 있다. 굉장히 이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하고 원희룡하고 유동규가 세 사람이 TV 토론한다 치자 이거야. 자, 원희룡은 일타 강사라고 했잖아요. 뭐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하고 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잡겠다. 근데 이 일타 강사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사를 갖다가 잘 정리해 갖고 거기에 핵심 공격 포인트가 뭔가를 갖다가 딱딱딱 집어 갖고 그 공격을 잘한다는 게 일타 강사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어. 물론 데미지야 가겠지. 다시 그 리마인드하고 상기를 시켜주니까 데미지가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유동규란 말이야. 유동규는 그 이재명이 뭐 대장동 이런 걸 할 때 내부 사람이라고 내부. 안에서 같이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동규는 뭐냐? 세상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직 세상에 왜? 당사자니까. 그걸 같이 했던 당사자니까. 자, 그러면 TV 토론을 한다 쳤을 때 유동규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거야. 전혀 우리가 몰랐던 그 선거를 갖다 코앞에 놔두고 그런 토론을 하고 뭐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전혀 우리가 몰랐던 대장동 백현동 얘기를 갖다가 핵폭탄 그런 거를 갖다가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유동규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김혜경의 법카는 많이 알고 있잖아. 법카로 뭐 무슨 초밥 사 먹고 무슨 뭐 베이커리 먹고 저거 샴푸 사고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뇌가 이게 면역이 됐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제 어떤 기사가 떴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김혜경이 이재명, 김혜경이 법카로 유용한 게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과일. 과일을 무려 1,000만 원어치를 갖다가 법카로 긁었다는 거야. 이게 채널A의 단독 기사로 났어, 어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뭐 샴푸 뭐 그거 몇십만 원짜리 또 뭐 무슨 초밥 뭐 그거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베이커리 뭐 몇만 원짜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 법카로 이재명하고 그 김혜경이 과일을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과일을 갖다 사 먹었는데 그 돈이 무려 1,000만 원어치가 된다고 그래. 1,000만 원어치 과일을 갖다가 법카로 긁어갖고 먹었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또 충격적이잖아, 우리한테는.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유동규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갖고 왜? 당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과연 본인이 그 꼼수대로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서 본인도 개항을 해서 배지 달고 그다음에 이 그 연동형 그 위성정당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번호에다가 대거 친 이재명계 후보자를 갖다 해갖고 우리가 병립형하고 똑같은 효과로 그렇게 친 이재명계 의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생각대로 아니면 이런 꼼수들이 뜻하지 않은 변수 그게 뭐 유동규가 됐건 뭐 다른 뭐가 됐건 간에 이게 꼬여갖고 진행 과정에서 이게 그냥 확 꼬여갖고 결국 그것이 이게 씻을 수 없는 패착이 될지 그건 우리가 지켜보자.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 특집 방송을 갖다 멤버십 방송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중동의 스탠스를 얘기했잖아. 왜? 딴 언론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회고록의 기사를 내면서 단 한 신문사도 최순실 얘기를 꺼낸 신문사가 단 하나도 없어. 왜? 그거보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게 본질이 아니라 뭐 유승민 얘기부터 해서 뭐 김종인 얘기 그런 거는 헤드라인으로 쓰고 그다음에 내가 뭐 정치 참여는 안 하겠지만 뭐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걸 갖다 헤드라인으로 뽑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유일하게 중앙일보가 어떻게 헤드라인을 뽑았다고요? 최순실, 최순실에 관해서 내가 참 후회스러운 게 있다. 이게 헤드라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조중동이 그 박근혜 그 당시에 뭘 했다고요?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하기 위해서 그 세월호부터 무슨 뭐 남자가 있느니 뭐 무슨 뭐 화장을 했느니 뭐를 갖다가 고쳤느니 성형을 했느니 저건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계속 가짜 뉴스를 갖다가 조중동이 앞서서 그렇게 여론 조성을 하고 미친 듯이 그냥 뿌려대면서 뭘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악마화하는데 앞장선 게 조중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중동의 답은 뭐냐? 빨리 폐간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폐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돈줄을 끊어야 된다. 절대 신문 구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사 떠도 클릭도 하지 마. 조회수 올라가. 조회수 올라가면 그 뭐하고 온 거가 있다고요? 광고료하고 광고비 산정할 때 그 조회수, 시청률 이런 거 갖고 광고비가 그게 뭐 무슨 뭐 1,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 5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걔네들 돈 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클릭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꼭 봐야 될 기사 아니면 헤드라인만 본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뭐라고 지금 기사를 냈느냐. 자,
헤드라인 이겁니다.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이에요. 돌고 돌아 꼼수 위성정당 이재명의 수 이러면서 여당도 책임이 크다. 아니 국힘이 무슨 책임이 있어 도대체. 아니 이재명이 아니 한동훈 차이가 맨날 그러잖아. 아니 5천만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왜 이재명 한 사람이 그걸 좌우하느냐. 국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지 언제 국힘이 이재명이 그 무슨 뭐 연동제로 간다 무슨 병리평 여기에 국힘이 역할한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그런데 중앙일보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은 거야. 어떻게? 돌고 돌아 꼼수 위성정당 이재명의 약수 여당 그러니까 국힘이지 국힘도 책임 크다. 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 논리가 맞아? 그래갖고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와갖고 아니 이놈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여당이 책임이 크다는 거야? 하고 그 기사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이런 거야. 그 논의를 했는데 어? 그 선거제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 논의를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든 게 중앙일보에서 그 여당과 야당이 선거제를 갖다가 합의를 봐갖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합의예요? 이게 합의야? 민주당이 언제 합의를 해? 대화를 합의를 해? 지네들이 다수당이니까 탄핵도 밀어붙이고 이게 있으나마나 그냥 개 무시해버리잖아. 민주당이.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뭐라고 그러느냐. 국힘이 왜 적극적으로 민주당하고 얘기해서 왜 병리평으로 못 갔냐 이거야. 응?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중동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이 조중동은 빨리 폐간을 시켜야 돼 우리가. 우리가 KBS를 갖다가 그 굴복시킨 게 그걸 완전히 그 뒤집어 놓은 게 뭐예요?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잖아. 그 2,500원씩 내는 거, 그걸 한전에 내는 거 분리해 달라고 그랬고 윤석열 정부가 분리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분리해 안 내도 된다. 어, 그렇게 해갖고 결국 KBS가 굴복을 한 거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돈줄을 끊어야 돼. 조중동에 돈줄을 끊어야 돼. 뭐 유료 콘텐츠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저는 중앙일보 그 유튜브 안에서도 중앙일보나 이게 조중동에서 띄운 거 채널 A 채널 A만 봐. 채널 A만 풀로 보고 조중동 내가 좌파 거는 클릭해서 유튜버를 볼지언정 조중동이 띄운 어떤 것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게 돈이 가니까. 광고비 가고 뭐 가고 가니까. 여러분 그 조중동에 돈줄을 꺼내야 됩니다. 보지 마세요. 쇼트 영상도 전 안 봅니다. 예. 그것도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조중동은 또 여기서도 잠깐 기회만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그 한동훈 차기 길들이게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 길들이게 했고 너 내 말 들어. 내가 협조 안 하면 너 통치 못 해. 이 짓을 아직도 100년 전에 그 이조 시대 때 그 왕권 자기의 무슨 왕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왕이 된 것처럼 그걸 좌지우지하려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뒤흔들려고 그러는 게 조중동의 스탠스다. 그러니까 빨리 조중동을 폐간시켜야 된다. 예. 예, 사라방님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걸 대통령 만겨주겠다는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되겠어요. 예.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예. 이민 가야 돼. 이민 가야 돼. 여러분도 저처럼 어디 뭐 필리핀 선교로 가시든지 아프리카 선교를 가시든지 이민 가야 돼. 예.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음, 자, 오늘의 결론은 결론 말하기 전에 이렇더라 시즌2 스몰 자이언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스몰 자이언트가 되셔서 인생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 원리에 따라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2번씩 개인 클로팅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슈퍼챗 슈퍼스티커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매 분기마다 총 2분을 선정해서 제가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1, 2, 3 통계내서 4월 초에. 자, 그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 채널과 유니크 채널이 있는데 이것이 10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현주님, 김림선영님, 열정님 마음 잘 받겠습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이회, 애국도리님, 사라방님, 청보라님, JY킴님, 이회, 야곱님, 유로게이님, 김보통님, 사회, 모르는 아지마님, 오두막님, 용캐노시스님, 오들레님 마음 잘 받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없었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제가 받은 달란트와 20년 이상의 그 컨설팅 경륜으로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렇더라의 비전에 동의하면서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더라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1차 목표는 한국 스포츠 순위 100위 안에 진입하는 겁니다. 뭐 턱걸이도 좋습니다. 뭐 99위, 100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많은 정말 찐 우파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전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가짜 우파들을 싹 쓸어내자. 그런 분들이 이너체라 채널을 알고 여기 합류해서 그 비전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이 60일 정도 남았는데 총선 전에 이 가짜 우파 유튜버들 간첩들한테 선동당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잘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렇더라의 논지를 잘 보면서 흔들리지 말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더라를 좀 세상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1년에 4번은 멤버십 개인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2월 25일 오후 8시에 멤버십 개인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토요일 날 멤버십 컨설팅으로 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들으시면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이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죠. 2월 13일. 설 지나자마자. 예. 이번 주가 이제 설 시작이잖아요, 벌써. 이거 시간 참 빨라. 다음 주, 설 지나자마자 2월 13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더라 방송을 제가 작년 5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로 첫 번째 맞는 생일을 갖다가 좀 특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동훈 분석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귀인이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왜 정말 한동훈이 이런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귀인인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 2월 17일, 2월 10일. 그러니까 필리핀은 설이 없어요. 뭐 이렇게 설 연휴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뭐 송편도 없고, 설에는 떡국, 떡국도 없고, 뭐 갈비찜도 없고,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설에 잘 충전하시고, 저는 이제 생일 기념 여행으로 17일, 18일 이틀 동안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해서 그래서 좀 쉬면서 충전도 하고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레슨.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면밀히 꿰뚫어 봐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꼼수나 뭔가가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행동이란 자기 유익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왜? 인간의 정체성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유익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러한 상식을 깨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이다. 큰 판단 미스에 따른 행동이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꼼수가 존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성공에는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영적인 안목을 잘 훈련해서 반드시 인생에 성공하자. 이게 오늘의 레슨입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병리평을 포기하고 연동형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레슨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뭐를 갖다 캐치하고 이런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상식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 이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죄인이다. 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상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지. 자기 유익으로, 자기가 유리한. 그 자기 유익이라는 게 그 세 가지로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난 너하고 달라. 이렇게 자랑질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결정적인 자기 방탄이라는 목적을 앞에 두고 병리평으로 가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리평으로 안 가고 연동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느냐? 그러면 이게 상식적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니까. 병리평보다는 훨씬 불리한 제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인 게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또 바꿨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장고 끝에 악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잘못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판단 미스다 이거는. 이 가능성 하나. 두 번째 가능성은 뭐라고요?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꼼수가 숨어 있구나.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똑같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저 사람이 판단 미스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꼼수가 숨어 있구나. 어마어마한 그런 비장의 꼼수가 있구나. 그걸 가능성을 들고 그걸 분석을 갖다가 정확히 해보라는 거지. 어느 쪽인지. 그래서 워치아웃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한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 그거를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훈련을 잘 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면밀히 꿰뚫어 봐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꼼수나 뭔가가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행동이란 자기 유익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왜? 인간의 정체성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유익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 상식을 깨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이다. 큰 판단 미스에 따른 행동이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꼼수가 존재하거나 인생 성공에는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영적인 안목을 잘 훈련해서 반드시 인생에 성공하자. 여러분, 꼭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쓰신 글은 다 이렇게 읽고 나눈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방송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